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또 기다림입니다.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에 종합적으로 또 상황이 들어오면 상황에 맞는 답이 쉽게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단시간에 뭘 배우려고 하면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가 잘 되듯이 어떤 공부나 전문가가 되려면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토끼처럼 빨리 뛰다가는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빠르냐 토끼가 빠르냐 할 때는 거북이가 빠릅니다. 아무리 토끼가 앞서간다 해도 나중에 거북이한테 추월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초보에서 고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인내가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닌 또 대운으로 이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을 좀 굳게 가지고요. 좀 천천히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서둘수록 탈이 납니다. 천천히 가시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가도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 민주당이 20년 만에 온 좋은 기회를 짧은 시간 내에 차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냐 해도 정부와 민주당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모든 걸 내 탓이요. 내 탓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처리했습니까?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법안들, 또 언론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런 것도 잡지 못하고 어쨌든 다시 재기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드린 것 같이 천을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심사를 잘 보지 않는데 천을기인만 한 번씩 봐줍니다. 한 번씩 봐주는 것이지 그걸 집중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재상 심요첨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신살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건데 그걸 계속 꺼내서 쓰지도 못할 것을 자꾸 쓴단 말이죠. 그런데 천을기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그냥 재미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집중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천을기인이 있어도 운이 나쁘면 다 자빠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천을기인이 좋다고 막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을기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것은 맞아요. 오늘 기분 전환하시라고 천을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결과를 사실은 미리 예측은 했지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음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어느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또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희 생각이 깨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마침 김용민 의원님이 혁신위의 당원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의 얼굴, 지금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살이 엄청 빠졌네요. 저분도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초반부터 뭘 하겠다 해서 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같은 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믿을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9일날 오늘이네요. 당의 비상시기에 최고위원 선출도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 CEO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과 당원들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민주당이 오는 16일, 4월 16일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하는 데 이어 내달 2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호가 굴러가게 되는데요.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외부에 계신 분이 당대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직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정말 능력 있는 분을 또 모셔야 된다고 보여요. 왜 그 안에서만 찾습니까? 요즘 회사들도 보면 기업이나 기업들도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합니다. 유능하신 분들 영입해서 그 회사를 살리는데 또 집중해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만약에 인재풀이 적다면은 밖에서 찾아야죠. 아니 왜 민주당은 왜 자기 것만 고수합니까? 왜 이 머리가 깨지 않는 거죠? 새로운 정말 밖에 있는 분들 끌어다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CEO로 써야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진당이 더 머리를 잘 쓴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김종인 씨를 영입했다는 것은 국진당이 머리를 더 잘 쓴 겁니다. 실제로. 머리가 안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이 부족하면 혁신을 한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에서만 꼭 찾아야 되겠습니까? 네, 백민선 선생님, 홍영길, 홍문표, 우원식. 그러니까요. 당대표 후보자들 지난번에 나서려다가 망설였던 분들이 또 나온다고 똑같은 하시니까. 사람들이에요. 김흥민 PD? 예, 김영준. 예. 예. 이분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해야겠죠? 여당을 망하게 한 사실은 보기 싫다. 답을 정확하게 정답지를 줬어요. 지금 그냥 물러나서 그냥 저 구석에 한지기가 있는 게 좋지. 나오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겁 많고 무지하고 이미지 관리만 중시하는 이런 태도는 엄중한 신중으로 가려졌을 뿐 깜도 안 되고 실력도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뒤에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성찰한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죠. 지금 이분은 자숙하면서 성찰하고 약간 좀 칩거하겠다. 맨날 그렇죠. 피했다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하죠. 미안해서 나오지 말아야지. 자수가겠다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누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초선에 들고 나니까 이제는 뒤통수 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SBS인가요? 거기에서 이번에 그 차기 대선 후보로 날씨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분은 먹구름이고 어느 분은 약간 흐림이고 어떤 분은 안개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정답을 좀 맞춰주세요. 네, 먹구름은 누구일까요? 대표님은 먹구름은 누구일고 약간 흐림은 누구고 안개는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먹구름이고요. 약간 흐림은 약간 흐리면 이재명 씨가 올해 운이 약간 덜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안개는요? 안개는 짜장이겠죠. 예, 맞습니다. 짜장이 아니고 지하러 갔는지 뭐로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운세 달력에 날씨 체크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네, 운세 달력은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치를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혹시 내가 올해나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박영선 씨가 이 운세 달력을 받아봤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짜장이 이 운세 달력을 받아봤으면 접었을 겁니다. 짬뽕이요? 접을 겁니다. 짬뽕. 짬뽕이죠. 짬뽕 접었을 겁니다. 운세 사실 달력 받아보면 지난번에 당대표 나온다고 했을 때 벌써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당대표 안 한다고 해서 또 대선이 좋은 건 아니죠. 대선도 안 좋고요. 근데 이무지는 안 구겼죠, 그러면. 당대표를 하는 바람에 다 틀린 거죠. 바디렌지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대표가 젊은 사람이 할수록 더 맑아지, 더 뭡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똑똑할 거 아닙니까? 왜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되며, 왜, 다선 의원이 왜 해야 됩니까? 때가 묻을 만큼 묻은 사람들이 왜 대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깨끗한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젊은 사람? 네. 유럽보다 젊은 사람 하더만요. 이분이 사실은 2019년이 최고의 피크였어요. 이분 짬뽕님. 맞아요. 최고였어요. 2019년. 기해년이 최고였어요. 2019년 최고하다가 2020년부터 낭떠러지지. 낭떠러지예요. 바로 낭떠러지고 네, 바로 그냥 2021년 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말썽만 계속 드러나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고집 부리다가 내후년 똑같아요.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분 나 그냥 지금 주저앉는 게 최고예요. 그냥. 이거는 물타기를 해도 색깔이 변하지는 않겠는데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많으면 거의 반 이상의 보수라고 보면 더러운 물을 아무리 빼내고 물을 부어도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라. 물을 3분의 2 이상 갈아내야만이 새물 넣으면 깨끗해져요. 약간. 그런데 맞습니다. 예. 3분의 1 걷어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변화가 여러분.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3분의 2 걷어내도 3분의 1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3분의 1을 걷어내고 새물을 넣어야 좀 깨끗해지지. 그래도 약간 탁해요. 깨끗해지지. 3분의 1을 걷어내면 물이 더러워요. 똑같아. 비슷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꼴이라니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니까요. 오늘 날짜인가요? 어제 날짜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으로 바로 근무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영업 금지 시간을 해제하라. 재조정하라.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 살리려고, 자영업자 살리려고 코로나를 더 키운다?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자영업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결국 저기에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영업자는 더 타격을 받는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뭐 잘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세훈이한테 맡기고 더 악화되면 책임도 오세훈이한테 물어라. 얼마나 잘하나 보게. 이런 댓글이 있네요.
자, 이제 서울 헬게이트 열렸으니 서울 시민들 코로나 파티 한번 잘 겪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좀 많이 무뎌졌는데요. 이 코로나를 당하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거든요. 이 코로나 걸리면요, 죽습니다. 반 이상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요. 손 항상 닦으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도 걸리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생명이 오가는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사람 보통 목숨이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인데.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자, 이번에 뭐 서울시장 된 공은 안철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안철수 씨가 또 한참 또 들떠 있겠는데요. 이번에 또 서울시장 미뤄졌으니까 나 대선 나갈 때 좀 도와줘 이런 거 그런 아니겠죠, 거겠죠. 설마? 맞아요. 맞아요. 오세훈 씨는 대선 욕심은 없으신가 봐요. 서울시장까지인가요? 대선 욕심 있죠. 근데 서울시장 하면은 못 나가고 서울시장 차차기 버리서라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 겨우겨우 잡아놓은 이런 것들을 고삐를 풀려고 하네요. 그래놓고 또 누구 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참 저게 어떻게 보면 김용민 씨가 핵을 찔렀네요. 핵심을 찍었네요. 당원들이 선출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사람들이라서 무능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다 앉혀놓고 내년에 우리 선거가 이겨야 되겠지만은 이길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올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구군을 봐서는 이길 수는 있는데 누가 나와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성향은 정치 성향대로 본인의 기준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어차피 인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는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영상 올리면서 제가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이미 나온 마당에 이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완패하면서 이것이 서울시장을 저쪽에 자리를 국힘당에 내주면 다음 차기 대선이 조금 우리 여당에 불리하다. 당대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대표님. 당대표. 네, 그렇죠. 만약 당대표를 누구 뽑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선 판을 구도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걸 절묘하게 민심을 갖다가 돌려 세우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대권도전 당원들 받아들일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권도전이나 아니면 당 대표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분밖에 할 분이 없습니다. 깡이 있고 정확하게 하실 분이 저분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또 금수완박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예, 이인수 선생님. 근데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해놓은 게 없어요. 정말 숨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숨는 부분만 있었지 말로만 다 떼우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또는 정부 개혁이나 이런 걸 한 게 없잖아요. 아니 그 하라고 180석 미뤄졌는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을 내는 것도 운기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서 내야 되는데 아무나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사람을 내야 되는 거죠. 될 사람. 누가 추천했습니까? 짬뽕이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김용민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패한 것이 원인이 불공정 분노다. 예를 들어서 180석으로 공정성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특히 검찰 개혁을 못한 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 정확하게 그런데 찔렀네. 김혜영 씨 알죠? 김혜영 씨. 네, 그분은 조국이나 추미애 때 실책을 했기 때문에라고. 그러니까요. 김혜영 씨는 검수완박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류들이 꽤 많다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그쪽 부류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지금에 대표할 사람 없다니까요. 민주당의 혁신이 하루아침에 정책 기조도 바뀔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 검수완박이라는 걸 해결하지 않고 언론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고 또 현재 감사원이나 또는 정부 조직을 좀 건드리지 않고는 힘듭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벌써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것 한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여요. 저는 그만큼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정이 없는 국진당은 말하지 않잖아요. 검찰총장 그만둔 지 두세 달 만에 정치? 국민의힘에 합류할 듯하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이제 임기 마무리하면서
윤석열을 만나서 대통령 깜인지 예, 만나보겠다. 뭘 만나 보면 알지. 자세를 보고 말하는 투 보면 알지. 뭘 만나면 뻔하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최재성 자리 이철이가 가는다고 하는데 어떤가 했는데 정무가 뭐예요? 정무수석 자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능력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인과 또 그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요.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더 멀리 해야 되는 안 것 만나고 같아요. 멀리 해야 예. 됩니다. 정치인을 만나는 걸 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대선주와 만나서 악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요? 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뿐이고 다만 의원이나 또는 주자를 내보낼 때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되겠냐, 그냥 안 자문 되겠냐. 역할은 해줄 수는 있죠, 대표님께서. 그렇죠. 자문. 되겠냐 만나지 않고 그냥 문자로 띡 보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 된다 바로 답만 딱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세요. 그럼 안 시키면 되는 거고 한번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 좀 시켜요. 고집대로 밀고 나가셨다가 한번 당하면 또 물어보겠죠. 그럼 사실은 저는 그 짜장이 제일 쉬운 것은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 보여요. 짜장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잘라내고 드러내고 검찰들이 쭉 다 그쪽에 아마 참모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보다 리더가 굉장히 현명해야 된다고 봐요. 좀 더 폭넓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 보는 안목 뭐 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참모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권한을 다 줘서도 안 되죠. 예. 네. 이 폭넓게 봐야 돼요. 굉장히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확 다무. 그러니까 그 나무에 그 밤의 사람만 계속 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뭐 권한을 줬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뽑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님께서 할 일이 많겠지만 좀 폭넓은 인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수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려워요. 때가 많이 탄 사람보다는 좀 맑은 사람을 시키고 싶어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칩거하고 있다가 다시 나온다. 짬뽕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와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려니 생각하고 나와요. 다시 나온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냥 해석을 달리한다. 본인 자기 스스로. 편한 사람,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에요. 합리화의 달인이에요. 지지율 또 10% 나오자마자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 똑같은 소리가 반복해요. 녹음기 트는 거지. 그러니까 시류의 흐름을 잊지 않고 그냥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나오시겠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본인이 금수완박 이런 걸 처리하고 빨빨 처리하면 되는데 느릿느릿 다 회피하고 숨고 했잖아요.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틀에 박힌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짧게 넉자로 하십시오. 사라지겠습니다. 네. 사라지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죠. 네, 아니요. 없어지겠습니다. 네, 무슨 정치에서 정치 끝 이렇게요. 네. 은퇴선은 끝. 은퇴합니다. 사라집니다. 딱 그 당분간 두 자신의 거치 향후 활동 등에 대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자숙하지 말고 나오지도 말아요. 네, 자숙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자숙해야 돼? 다이아 선생님 답을 딱 줬네. 다이아 선생님의 답입니다. 이 말입니다. 네. 예, 다이아 선생님 답을 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갑자기 좀 다른 쪽으로 좀 세보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조용한 아이고 순하고 조금 안 돼 보여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다가 갑자기 욱해서 뭐 벽을 내려치거나 뭐 이렇게 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걸 가끔 보여주는 행동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뭐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평상시 너무 순한 아이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내 딸이 있는데 딸 남자친구가 그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럼 사귀지 마십시오 했어요. 아 왜요? 하길래 너무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따님한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의 기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필요할 때 몇 마디 하고 마는 게 남자고 또 서로가 공평하게 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남자지. 너무 맞춰주는 남자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하길래 그것은 그 남자가 능력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따님께서 벌어먹게 살려야 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이걸 넘어간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분에서 뭐 누가 될까요? 이분 어때요?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때는 알아차셔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 안 하면 물어보지 마. 대답 안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입만 아프다. 자, 여자가 남자한테 맞춰주는 거는 어떤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맞춰주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 그래요. 공평한 게 필요합니다. 여성이 남성한테 잘 맞히는 분들의 특징이 결혼하고 나면 남자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맞춰준다의 의미가 그냥 서로 코드가 맞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맞춰주는 거 네. 이거는 좀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김용민 씨를 좋아합니다. 할 말 딱딱 할 때. 제가 그 사람을 호명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민 씨 같이 바른 말 하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조용조용하고 엉큼하게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손해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시장 가서도 예전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총리도 그렇고 시장 가시면 그냥 인사만 하고 뭐 싸주면 아 괜찮습니다 하고 자기 돈 제가 딱 사고 집에 가든지 해야지. 먹고 있는 대표는 처음 봤어요. 먹지 않거든요. 정 주면 떡 하나 그냥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할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먹는 거지. 세상에나 그거 대놓고 들고 먹는다는 게 이거는 완전히 철이 없어도 철이 없는 정도가 네, 아니고 먹방하러 간 줄 알았어요? 먹방. 철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희망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놀래 자빠질까 봐. 놀래 자빠질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부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부들부들 떨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전문가반 학생들한테는 짜장면을 유심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재명 씨는 사실 또 이야기 안 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이렇게 하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끄러워지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소리라도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대표가 아닌 대행이라도 무슨 이야기 다 들어주겠다고 다 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시작해야 되는데 뭐 누가 했니 잘했니 못했니. 자, 기다리고 기다리신 입으로 넘어가죠, 대표님. 네네. 네. 자 오늘 천을 귀인에 대해서 하겠는데 이 천을 귀인은 각자 명리학적으로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일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간 갑을병정 무경신 임계 일간에서 갑부경이 있습니다. 일간이 갑무경 갑에 해당되는 사람 무토에 해당되는 사람 네. 경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 천을 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과 기토일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지에 자와 신이 있을 때 천을 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가 있는 사람이 지지에 해와 유가 있을 때 천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또 신금일간이 지지에 인과 오가 있으면 천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임수나 개수일 때 지지에 묘나 사가 있을 때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은 옥당귀인 또는 뭐 천은귀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신살이라고 하는데 신살 중에 어뜸으로 인정해주는 최고의 길신이 바로 천을귀인입니다. 백호살이나 뭐 정록, 문창귀인, 광기귀인, 뭐 태극귀인, 홍난성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는 잘 보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천을귀인을 한번 보시는데 그것도 그냥 사주로 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나중에 아 천을귀인이 있네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지 이걸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좀 귀하고 재밌는 거니까 봐주는 것입니다. 정해일주 같으면은 배우자가 천을귀인이 되네요. 아, 배우자가 천을귀인이면 타고났죠. 부인 반듯하신 분이지만 원래 부인의 덕이 있는 것이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덜 다치고 안 다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막 중상이나 입었는데 본인은 그냥 옷만 털털 입고 털고 나온다든지 할 때는 천을귀인인 사람 많고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비행기가 떠서 내려앉았는데 한 사람 딱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이 천을귀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천을귀인이 굉장히 좋은 신이죠. 신살이죠. 신은 좋은 글자, 살은 나쁜 글자입니다. 신살 중에서 좋은 글자입니다. 복신입니다. 되게 어립하시네요. 되게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 중 하나입니다. 천일기인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아,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발복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33, 43, 53 다 잘 나갔고요. 60대 중반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선생님께서는
2016년 힘들었는데요. 2016년, 17년에 좋았네요. 2010년, 17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2019, 20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네. 천을 기는 없습니다. 굉장히 반타신 분이고 망한 공장에 보내면 해결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아유, 성깔 대단하시네요. 네. 이게 그 자기의 아이디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아이디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살 중에 천일기인이 있으면은 네 그렇게 갑작스런 그 사고사에서 본인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이것보다는 운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죠. 천을 기니 아무리 많아도 운대로 사는 겁니다. 운대로. 조금 전에 천을 긴 있는 분도 마찬가지 운이 안 좋으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그 사람 사주를 정확하게 보고 운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나서 천을 긴 있네요. 아이고 누가 뭐 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덕보다는 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에서 죽고 운에 죽고 운에 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떤 건 뭐 예고 안 해주시나요, 대표님? 신살 시리즈? 신살 또 해드릴까요? 네. 신살 볼까봐 걱정이네. 아니 보십시오. 좋은 것만요. 좋은 게 있으면 하고요. 예. 없으면은 네. 그럼 괴강살이 돼서 하겠습니다. 괴강. 네. 괴강살이 뭐냐? 뭐 사람들 사주 보러 가면 괴강살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편할 것 같아서. 알고는 계시지만 예. 참고하지는 마시고 예. 응용도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네. 사주를 보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는 괴강살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괴강살 이야기 하셨거든요. 괴강살. 이 괴강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이죠? 네,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